1. 운명의 전화. 2024년 5월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25살 청년 강호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3년 전에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었어요. 임대 아파트도 배정받고 휴대폰 판매 일도 하면서 이제는 어엿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 있는 브로커한테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가 탈북을 결심하셨다. 중국 접경 지역으로 빨리 와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강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실 강호가 먼저 탈북한 이후로 어머니를 모셔오려는 시도를 계속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번번이 거절하셨어요. 북한에서 수십 년을 사셨으니까 친구들도 있고 정든 곳도 있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크셨던 거죠.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랬던 어머니가 드디어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강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바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단둥,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죠. 3년이에요. 3년 동안 못 본 어머니를 이제 곧 만날 수 있다.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다. 강호는 이런 설렘을 안고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둥에 도착하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브로커가 마중 나오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미 움직이셨거든요. 브로커 말만 믿고 국경 근처까지 나오신 상태였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이미 집을 나오신 거죠. 그런데 정작 데리러 가야 할 브로커가 연락이 두절돼 버린 겁니다. 강호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서요. 건너편에 압록강이 보여요. 저 강만 건너면 북한이에요. 어머니가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강호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탈북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에 들어가면 그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잠입 탈출죄라고 하는데 최소 징역 3년에서 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나타나길 기도하면서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국경 근처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계시고 브로커는 감감무소식이고 이때 강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면 안 되나?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강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 귀에 뚫린 피어싱, 주머니에는 한국 여권과 아이폰, 어디서 봐도 완전 한국 청년이에요. 북한 사람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모습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잡히면요. 그냥 간첩이에요.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강호는 이 미친 생각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미친 결심. 브로커가 사라진 지 나흘째 강호는 결국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자. 근데 이게 얼마나 무모한 생각이냐면요. 일단 강호는 북한을 탈출한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완전히 한국 사람이 돼버린 거죠.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귀도 뚫었고 말투도 행동도 전부 남한 스타일이에요. 게다가 주머니에는 한국 여권이 있고 손에는 아이폰이 들려 있어요. 이 상태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간첩이에요. 남한에서 사복 입고 넘어와서 북한군까지 때린 간첩, 이건 무조건 사형감이에요. 근데 강호가 왜 이런 미친 결심을 했냐면요. 어머니가 이미 움직이셨기 때문이에요. 브로커 말만 믿고 국경 근처까지 나오신 상태였거든요. 근데 브로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어머니는 지금 어디선가 불안하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강호가 그냥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못하죠.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며칠만 숨어 있다가 브로커가 다시 연락되면 그때 같이 나오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강호는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찾아봤어요. 국가보안법 잠입탈출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최소 3년에서 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강호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3년 감옥 살면 되지 뭐, 엄마가 나를 20년 키워주셨는데.
내가 3년 희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아직 25살이니까 지금 아니면 못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젊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결심이었던 것 같아요. 오후 5시쯤 강호는 압록강 건너편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북한 쪽을 보니까 철책이 다 쳐져 있고 100m에서 150m 간격으로 초소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총 들고 경비를 서고 있는 거죠. 어디로 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강호가 2시간 넘게 지켜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해가 질 무렵 한 6시 반에서 7시쯤 되니까 초소에 있던 군인 2명이 나와서 아래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인 거예요. 아, 얘네가 밥 먹으러 가는구나. 교대하는 시간이구나. 지금이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죠. 강호는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검은색 후드티를 사서 입고 모자도 눌렀었어요. 최대한 눈에 안 띄게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권을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브로커한테 맡기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브로커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강호는 배낭 제일 밑에 여권을 넣었어요. 한국 여권을요. 아이폰도 들고요. 만약에 이 상태로 잡히면 바로 간첩으로 몰리는 건데 그냥 들고 들어간 거예요. 저녁 7시 반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 강호는 압록강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철벅철벅 철벅철벅 물이 생각보다 얕았어요. 무릎 정도밖에 안 찼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강을 건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북한 쪽 제방이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된 높은 벽이요. 그걸 넘어야 하는 거예요. 강호가 중국에서 미리 봐뒀던 게 있었어요. 제방 옆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걸 봤거든요. 그걸 밟고 뛰어넘으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강호가 쓰레기 더미에 발을 딱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껏 뛰어오르려는 순간 쓰레기 더미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뒤로 떨어졌습니다. 콘크리트 벽이라 잡을 데도 없었어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군인들이 다 밥 먹으러 간 줄 알았는데 초소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거기 누구야? 3. 피해 도강. 거기 누구야? 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 강호는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분명히 교대 시간이라서 초소가 비어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군인이 한 명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수였어요. 강호가 밑에 떨어져 있고 그 군인은 위에서 AK 소총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총구가 자기를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강호는 순간 몸이 딱 굳어버렸어요. 그때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대요. 지금 돌아서서 강으로 뛰어들면 저 군인이 총을 쏠까 아니면 일단 올라갔다가 기회를 봐서 북한 쪽으로 도망쳐야 하나. 근데 솔직히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냥 얼어붙은 거죠. 군인이 올라오라고 하니까 강호가 뭐라고 했냐면 시계 같은 거 떨어뜨려서 주우러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근데 군인이 그냥 올라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자마자 군인이 무릎 꿇으라고 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번쩍하더래요. 뭔가 했더니 그 군인이 총 개머리판으로 강호를 때린 거예요. 몇 대 맞고 아픈 척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 군인이 이제 강호 배낭을 뒤지기 시작한 거죠. 배낭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오리온 초코파이가 나왔어요. 이건 누가 봐도 한국 과자잖아요. 군인이 이걸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배낭을 뒤지는데 강호가 여권을 비닐로 감싸서 제일 밑에 넣어뒀거든요. 그게 이제 곧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강호는 생각했어요. 여기서 용기를 못 내면 이대로 끝이다. 한국 여권이 발각되는 순간 나는 간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사형이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그래서 강호가 갑자기 군인의 다리를 두 손으로 확 잡아서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몸싸움이 시작된 거죠. 치고 갖고 뒤엉켜서 구르고 있는데 손에 뭔가가 딱 잡히는 거예요. 돌멩이였어요. 강호는 생각했어요. 이 군인이 소리를 지르면 끝이야. 다른 군인들이 다 몰려와. 그래서 한 손으로 군인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에 든 돌로 내리쳤어요. 한 번 치니까 자기 손이 아프더래요. 근데 멈출 수가 없잖아요. 다시 쳤어요.
한 번 더 쳤어요. 그랬더니 군인이 신음소리를 내다가 움직임을 멈췄어요. 강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코파이랑 가방이랑 다 물에 던져버리고 담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강호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북한 쪽으로 뛰어넘은 거예요. 어머니가 계신 집을 향해서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방금 북한 군인을 때려 눕히고 지금 북한 전체가 발칵 뒤집힐 상황인데 중국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 안쪽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강호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애초에 어머니를 만나러 들어온 건데. 여기서 돌아가면 뭐하러 이 고생을 한 거야. 어차피 물은 엎어졌어. 이미 군인을 때렸으니까 돌아가도 잡히고 들어가도 잡히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어머니라도 만나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강호가 강을 건너면서 옷이 다 젖었어요. 거기에 흙먼지에 피까지 묻어서 완전 엉망인 상태였거든요. 북한 마을로 뛰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강호를 보고 비명을 지르더래요. 그럴 만도 하죠. 한밤중에 피투성이 남자가 뛰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강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뛰었어요. 어머니가 계신 집을 향해서 무려 1시간 반을 뛰었습니다. 1시간 반이면 이미 그 군인이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고 비상령이 내려졌을 수도 있어요. 잡으라고 수색이 시작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강호는 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과연 그 집에 계실까? 3년 동안 연락이 쉽지 않았으니까 혹시 이사를 가셨으면 어떡하지? 혹시 다른 일이 생기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뛰었어요. 어머니가 계신다는 희망 하나만 붙잡고요. 드디어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강호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고 싶었어요. 엄마 나야 강호야 이렇게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옆집에 다 들리잖아요. 지금 북한 전체가 간첩 잡으려고 난리인 상황인데. 여기서 소리 지르면 바로 신고당해요. 그래서 강호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근두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과연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실까? 3년 만에 아들 얼굴을 알아보실까? 3년 만에 재회.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데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대요. 그러다가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강호가 모자도 푹 눌러쓰고 후드도 뒤집어쓰고 거기에 피랑 흙먼지까지 묻어서 완전 엉망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강호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 나야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괜히 올 것 같더라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짓을 할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3년 만에 집에 들어섰어요. 강호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3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이 북한 집이 자기가 자란 집이니까 발을 딛는 순간 마음이 이상해지더래요. 근데 동시에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북한 군인을 때려 눕히고 여기까지 뛰어온 거잖아. 이게 산 게 맞나 싶더래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랑 몇 마디도 제대로 못 나누고 그냥 기절하듯이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날 눈을 떴는데 거의 정오가 다 돼서 한 11시 40분인가 12시쯤이었대요. 눈을 떴더니 어머니가 머리맡에 앉아서 강호를 내려다보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강호볼을 꼬집어 보시는 거예요. 진짜 내 아들 맞나? 꿈이 아닌가? 확인하시는 거죠. 3년 만에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어머니도 믿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아들이 왔다고 밥상을 차린 건데 강호가 그 밥을 보고 놀랐대요. 왜냐하면 밥그릇이 엄청 크고 반찬도 많은 거예요. 고봉밥이었대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강호가 한국에서 탈북한 이후로 계속 어머니한테 돈을 보내드렸거든요.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도 먹을 게 좀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강호가 그 밥을 다 먹기가 힘들었대요. 위장이 작아졌나 아니면 긴장이 풀려서 그랬나 암튼 다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서 강호가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랑 한국 가자. 한국은 진짜 살기 좋아. 그래서 증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뭘로요?
아이폰으로요. 강호가 한국 가기 전에 사진을 많이 찍어놨거든요. 자기가 배정받은 임대 아파트도 찍고 거리 풍경도 찍고 다 준비해간 거예요. 그 사진들을 어머니한테 보여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나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강호가 냉장고 사진 보여드리면서 엄마 이거 봐. 냉장고야 음식 넣어두면 안 상해 그랬더니 어머니가 신기해 하시긴 하는데 반신반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욕실 사진 보여드리면서 엄마 여기서 수돗물 나오는데 온수랑 냉수 둘 다 나와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믿으시더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또 강호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엄마 이 카드 안에 돈이 들어있어 이걸로 물건 사면 돼 그랬더니 어머니가 카드 안에 돈이 어떻게 있냐고 은행을 이용해 본 적이 없으시니까 아예 개념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냐면요. 지금 강호가 한국 여권 들고 아이폰 들고 북한에 잠입한 거예요. 이건 진짜 영화에서도 안 나오는 설정이에요. CIA도 이렇게 안 해요. 보통 간첩이 잠입하려면 북한 주민으로 위장하고 머리도 까맣게 염색하고 북한옷 입고 들어가야 하는데 강호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한국 청년 모습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완전 미친 짓이죠. 근데 그 와중에 어머니가 뭘 하셨냐면 강호랑 셀카를 찍으신 거예요. 아이폰으로요. 북한 땅에서요. 아들이 왔으니까 기념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어머니는 그냥 아들이 와서 행복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강호도 마음이 이상해지더래요. 아, 내가 왜 왔는지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마음속으로는 가고 싶으셨거든요. 그동안 망설였던 이유가 뭐였냐면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북한에서 수십 년을 사셨으니까 떠나기 아쉬운 마음도 있고 친구들도 두고 가야 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겁이 나셨던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아들이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안 가면 이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어머니가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도 가자. 강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틀만 숨어 있으면 됐어요. 브로커가 다시 연락이 돼서 북한 군인을 매수하고 같이 데리러 오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였어요. 이틀만요. 근데 과연 그게 계획대로 됐을까요? 덫에 걸리다. 원래 계획은 이랬어요. 강호가 북한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이틀만 숨어 있으면 브로커가 북한 군인을 매수해서 데리러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틀만 버티면 되는 거였어요. 강호는 어머니 집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근처 산에 있는 농막에 숨기로 했어요. 농막이 뭐냐면 밭을 지키는 작은 막사 같은 건데 거기 숨어서 기다리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면서 혹시 군인이 오면 산에 올라와서 알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 같이 움직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이틀이 지났는데 브로커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틀 뒤에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인 거죠. 강호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금 북한 전체가 간첩 잡으려고 난리인 상황인데 브로커는 연락이 없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강호한테 한 가지 무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폰이요. 강호가 한국에서 중국 로밍을 해갔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중국 쪽 기지국 신호가 잡히는 거예요. 북한이랑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접경 지역에서는 중국 신호가 터지거든요. 강호가 산에 올라가서 브로커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옵니까? 그랬더니 브로커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너 들어갈 때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친 거냐고 혹시 경비원 팼냐고 그러는 거예요. 브로커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호가 경비병을 때린 그 사건 때문에 북한 국경 지역 전체에 특별 경계령이 내려진 거예요. 간첩이 침투해서 경비병을 제압하고 들어왔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 동안 국경 지역이 완전히 봉쇄된 거예요.
개미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브로커가 어머니 집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강호 입장에서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이제 5월 31일까지는 북한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 숨어 지내기로 했어요. 휴가 왔다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핸드폰 충전을 어떻게 해요? 북한 산속에 콘센트가 있겠어요. 근데 강호가 이것도 준비를 해갔더라고요. 보조 배터리랑 USB 선이랑 그리고 태양열 충전기까지 가져간 거예요. 원래 휴대폰 판매 일을 했으니까 이런 건 잘 알았던 거죠. 그리고 밥은 어떻게 먹었냐면 어머니가 날라다 주셨어요. 낮에는 농막에 꼼짝 않고 숨어 있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였어요. 씻고 싶을 때는 새벽에 몰래 내려가서 씻었는데 샤워는 열흘 동안 두세 번밖에 못했대요. 머리를 안 감으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한국에서 매일 샤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고 있으니까 아, 내가 옛날에 이러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 옛날에는 열흘 정도는 안 감고도 살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낮에는 농막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어요. 문도 제대로 못 열고 밖도 못 내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낮에 밭일하러 돌아다니니까요. 근데 강호가 말하길 진짜 힘든 건 숨어 있는 게 아니었대요. 뭐가 힘들었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기가 서울 집인 것 같기도 하고 북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탈북해서 한국에서 살았던 게 꿈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감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손으로 핸드폰이랑 여권을 만져보면서 아, 내가 한국에서 온 게 맞구나 이렇게 확인했대요. 근데 강호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미 보위부가 강호네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강호가 숨어 있는 동안 돈이 필요했거든요. 북한에서 군인을 매수하려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강호한테 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한 형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북한에서 전화가 오면 그 형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강호가 어머니한테 자기 핸드폰을 줘서 그 형한테 전화를 시킨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시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통화하면서 강호 이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 강호가 지금 북한에 있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요. 그리고 그 통화가 13분이나 됐어요. 13분이면 엄청 긴 거거든요. 북한에서 전화하면 보통 2-3분 안에 끊어야 해요. 왜냐하면 전파 탐지 때문에 금방 추적당하거든요. 근데 13분이나 통화한 거예요. 그게 도청이 된 거죠. 보위부에서 그 지역에 강호라는 이름으로 누가 탈북했는지 조회해보니까 강호네 집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위부가 강호네 집 앞이 잘 보이는 이웃집에 미리 들어가서 감시를 하고 있었대요. 강호는 그것도 모르고 밤에 내려가서 씻기도 하고 밥도 먹고 다시 올라가고 이랬는데 보위부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바로 안 잡았냐면 강호를 현장에서 잡으려고 기다린 거죠. 언젠가 강호가 나타나겠지. 그때 확실하게 잡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6월 5일에 드디어 브로커랑 연락이 됐어요. 브로커가 날짜를 다시 잡자고 해서 6월 8일을 탈출 디데이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6월 5일부터 3일만 더 버티면 되는 거였어요. 브로커가 하는 말이 6월 8일에 국경경비대 근무 서는 군인을 매수해 놓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랑 같이 국경으로 오면 무사히 통과시켜주겠다. 이 말을 듣고 강호는 드디어 안심을 했어요. 이제 3일만 버티면 돼. 어머니랑 같이 나갈 수 있어. 5월 20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거의 20일 가까이 숨어 있었는데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계획대로 됐을까요? 6. 어머니의 비명. 6월 8일 드디어 탈출하기로 한 날이 됐어요. 강호는 어머니와 함께 조심스럽게 국경으로 이동했어요. 브로커가 경비병을 매수해놨다고 했으니까 그 경비병만 만나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거였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거의 20일을 숨어서 버텼는데. 이제 진짜 끝이야. 오늘만 넘기면 어머니랑 같이 중국으로 나가고
거기서 한국으로 갈 수 있어 이런 희망을 안고 국경까지 갔어요. 국경에 딱 도착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매수해놨다던 그 경비병이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오늘 내 순번이 아니야, 순번이 바뀌었어. 오늘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순번이 바뀌다니, 국경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강호 심정이 어땠겠어요? 20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버텼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강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쎄하더래요. 너무 오랫동안 숨어 지내다 보니까 의심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랑 같이 안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혹시 누가 미행하고 있으면 같이 잡히니까. 강호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먼저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 나는 친척 집에 먼저 들어가 있을게. 나중에 거기로 와. 이렇게요. 그래서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강호는 다른 길로 돌아서 친척 집으로 향했어요. 강호가 친척 집에 막 도착했을 때쯤이에요. 갑자기 어머니가 향했던 집 쪽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꼼짝마, 이런 고함 소리랑 쿵쾅거리는 소리랑. 그리고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머니 비명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보이부가 강호네 집에 잠복해 있다가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 덮친 거예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한 거죠. 손전등 불빛이 막 움직이면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어머니 비명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강호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대요. 어머니가 잡혔어.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이부가 집안을 수색했는데 강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친척집까지 수색하러 온 거예요. 강호가 숨어있는 그 친척집에 보이부가 들이닥친 거예요. 이 집도 좀 수색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강호가 완전 멘붕이 왔대요. 집에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는 안에 있고 보이부는 문 앞에 있고 아무것도 생각할 여지가 없었대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보이부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강호가 문을 확 열고 뛰쳐나갔어요. 보이부가 손전등을 비추는데 강호가 고개를 휙 돌리고 뒷담을 넘어서 뒷산으로 뛰었어요. 신발도 못 신은 채로요. 맨발로 뛴 거예요. 근데 그 산이 문제였어요. 나무가 거의 없는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숨을 데가 없어요. 강호가 산 중턱쯤까지 올라가서 조그만 나무 밑에 앉았어요. 거기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보이부가 뭘 하고 있었냐면 어머니를 집에서 패는 게 아니고 산 밑까지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를 때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아들이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맞으면서 비명을 지르면 아들이 참다 못해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산 밑까지 데려와서 때린 거예요. 강호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맞으면서 지르는 비명 소리를요. 그 순간 강호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더래요. 이성을 잃었대요. 그냥 돌멩이를 들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 어머니한테 손 찍어 마는 놈들을 그냥 둘 수 없어. 싸우다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거의 다 내려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보이부 놈들이 보이는 거리까지 왔어요.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비명이 아니라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 크게요. 우리 아들 아니에요. 탈영병이 불쌍해서 갑준 거예요. 모르는 애라고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일부러 크게요. 강호가 듣도록요.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오지 마라, 내려오지 마라, 이 뜻이었어요. 어머니가 맞으면서도 아들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모르는 사람이라고 소리 지르신 거예요. 강호가 그 소리를 듣고 멈췄어요. 아, 내가 지금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 생각해 보니까 보이부 요원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강호 혼자 돌멩이 들고 내려가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강호가 잡히면 어머니만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강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처벌받아요. 북한에서는 연좌제가 있으니까 친척들까지 다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면 모두가 죽는 거예요. 강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어머니를 구하러 북한까지 들어왔는데 오히려 어머니를 보이부에 넘겨준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못하고
산 위에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강호가 말하길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속 울었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대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대요. 어머니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보이부가 어머니를 데려간 것 같은데 강호는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대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강호가 정신을 차렸어요. 어머니는 잡혀갔고 나는 지금 산 위에 혼자 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도 일단 살아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강호가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압록강 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잡혀가니까 이제 두려운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대요. 그냥 걸었대요. 새벽 4시 반쯤 되니까 날이 밝아오더래요. 국경 근처까지 왔는데 군인들이 순찰하고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누가 강호 팔을 확 잡는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잡혔나 싶어서 뒤돌아봤는데 다행히 보이부가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강호가 북한에 살 때 아들처럼 챙겨주던 친구 어머니였어요. 강호를 알아보신 거예요. 너 여기서 뭐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강호가 그분한테 매달렸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부탁했어요. 제발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친척한테 연락해야 해요. 다행히 허락해 주셔서 친척한테 전화를 했는데 친척이 전한 소식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가 보이부에서 풀려나셨대요. 7. 두 번째 탈북. 어머니가 풀려나셨다고요. 강호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분명히 보이부에 잡혀가셨는데. 어떻게 풀려나신 거야? 통화가 길어지면 또 추적당하니까 일단 끊고 친척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접선 장소가 어디였냐면 김일성 부자벽화 앞이었어요. 거기서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체포됐을 때 가방 안에서 중국 돈 수천 위안이랑 한국 휴대폰이 나왔대요. 이건 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증거가 잡힌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때 정말 현명한 기질을 발휘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 탈북한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국경 근처까지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니까 조국을 배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똑똑한 거냐면요. 일단 어머니가 국경 근처까지 간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증거가 있으니까요. 근데 결국 안 넘어갔다. 조국을 배신할 수 없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탈북 미수로 처리가 되는 거죠. 탈북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거니까 죄가 좀 가벼워지는 거예요. 보이부도 일단은 그 말을 믿은 건지 어머니를 풀어준 거예요. 물론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고 감시는 계속 받으시겠지만 일단 수용소에 끌려가시진 않은 거예요. 강호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일단 나부터 빨리 중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브로커랑 연락해서 어머니를 빼내와야 해. 그래서 강호가 다시 압록강으로 향했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요. 처음에 들어왔던 그 길로 갔어요. 경비병을 때렸던 바로 그 지점으로요. 이게 말이 되는 선택이에요. 거기서 북한 군인을 때려 눕히고 들어왔는데 또 그 길로 나가겠다고요. 북한군도 당연히 그 루트를 알고 있을 거고 경비가 더 삼엄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강호가 왜 그 길을 선택했냐면 일단 그 길이 익숙했어요. 한번 가본 길이니까요. 그리고 그 제방에서 바로 물에 뛰어내리면 3초도 안 걸려서 입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을 건너면 바로 중국 쪽 도심이거든요. 택시 잡아타든 뭐 어떻게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산속으로 넘어가면 또 산에서 시내까지 내려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탈북자로 오인받아서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강호가 그 제방 위에 딱 올라섰어요. 밑을 내려다봤는데 무섭더래요. 강호가 고소공포증은 없는데도 다리가 떨리더래요. 왜냐하면 밑에 돌이 엄청 울퉁불퉁한 거예요. 물도 얕아요. 무릎밖에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내렸다가 돌에 부딪히거나 다리를 삐끗하기라도 하면 끝이에요. 다리 다치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눈을 딱 감고 뛰어내렸어요. 물에 빠지는 순간 팔이 아팠대요. 돌에 부딪힌 건지 물살에 휩쓸린 건지 암튼 팔이 욱신거렸는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바로 수영해서 건너기 시작했어요. 중국 쪽으로요. 얼마 안 걸렸어요. 강이 좁으니까요. 중국 땅에 올라서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더래요. 완전히 지친 거예요. 그냥 강변에 들어 누웠대요.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 상태로 잠깐 누워 있었대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비닐에 싸뒀던 핸드폰을 꺼냈어요. 다행히 핸드폰은 멀쩡했어요. 비닐로 잘 감싸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살아있다고 나왔다고 도와달라고요. 지인들이 막 10만 원, 20만 원, 몇십만 원씩 모아서 보내줬어요. 그 돈으로 강호가 연길까지 이동할 수 있었어요. 5월 20일에 북한에 들어가서 6월 11일에 나온 거예요. 정확히 22일 동안 북한에 있었던 거죠. 22일이에요. 22일 동안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경비병이랑 싸웠고 보위부한테 쫓겼고 어머니가 잡혀가는 걸 지켜봤고 맨발로 산을 뛰어다녔고 그리고 다시 강을 건넜어요. 근데 결국 어머니는 아직 북한에 계시잖아요. 강호 혼자 나온 거예요. 그래도 일단 살아서 나왔으니까 한국에 가서 돈을 만들어서 다시 어머니를 모셔와야 해. 강호는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강호한테는 한국 여권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6월 15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은 거예요. 살았다. 일단 살았어. 이제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해. 강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향했어요. 근데요. 그 다음날 새벽에 초인종이 울린 거예요. 띵동띵동. 이 새벽에 누가 왔지? 강호가 문을 열었더니 경찰이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뭔 일이냐면요. 강호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형한테 돈 빌려달라고 어머니가 전화했잖아요. 13분 동안 통화한 거요. 그 형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북한에서 전화가 와서 강호 어머니라면서 아들이 북한에 있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보이스피싱인지 보위부 함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강호가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혹시 북한에서 잡혀서 강제로 전화하게 된 거 아닌가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신 거죠. 강호를 걱정해서요. 강호가 체포됐어요. 솔직히 예상했던 일이긴 했어요. 강호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에 들어간 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거요. 그래서 자수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잡힌 거죠. 강호가 순순히 체포에 응했어요. 어차피 각오하고 간 거니까요. 3년형을 살더라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8. 엄마가 왔다. 강호가 체포되고 나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보통 조사가 아니에요. 국정원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강호가 한 일이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에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어머니를 구하러 간 건지 아니면 북한에서 뭔가 지령을 받고 온 건지 혹시 간첩 아닌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해야 하는 거죠. 강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진짜 어머니 구하러 간 건데 간첩으로 의심받고 있으니까요. 근데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탈북민이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강호가 5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매일같이 같은 질문을 받고 같은 대답을 하고 이걸 5개월 동안 반복한 거예요. 강호 입장에서 제일 확실하게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아들이 나를 구하러 온 거 맞다고 증언해 주시면 그게 제일 확실한 증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아직 북한에 계시잖아요. 보위부 감시받으면서요. 그래서 강호가 조사받으면서도 계속 브로커랑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를 빨리 빼내와야 한다고요. 그렇게 5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브로커한테서요. 어머니가 무사히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나오셨대요. 그리고 중국에서 태국으로 이동하셨대요. 태국에 있는 난민 수용소까지 도착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거기서 핸드폰을 빌려서 강호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들아, 나 태국이야 살았어. 강호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어땠을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매일 걱정했거든요. 어머니가 잡혀서 수용소에 끌려가신 거 아닌지, 혹시 돌아가신 거 아닌지 매일 밤 잠을 못 잤대요.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강호가 말하길 그 순간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태국에서 비행기 타고 북경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하셨대요. 면회 와도 된다고요. 그때 강호는 아직 조사받으면서 미결수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어머니가 한국 땅을 밟으신 거예요. 드디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도착하시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국정원이 어머니한테서도 진술을 받았을 거고 강호 얘기랑 어머니 얘기를 교차 검증했겠죠. 그랬더니 전부 다 맞는 거예요. 강호가 진짜 어머니를 구하러 간 거였구나. 이게 확인된 거죠. 그래서 검찰이 기소할 때도 이 사정이 다 반영됐어요. 원래대로라면 국가보안법 잠입탈출죄로 최소 3년에서 5년을 살아야 해요. 근데 재판부가 강호 사정을 보니까 이건 간첩 활동이 아니잖아요.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보를 넘긴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를 구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적용 법률을 바꿔줬어요. 국가보안법 잠입탈출죄가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요. 쉽게 말하면 북한을 방문했는데 절차를 안 밟았다. 이 정도로 처리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어요. 집행유예라는 건 바로 풀려난다는 뜻이에요. 2년 동안 다른 죄 안 지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강호가 미결수로 10개월 반을 이미 살았으니까 선고받자마자 바로 석방된 거죠. 출소하는 날이 됐어요. 강호가 교도소 문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거기 계셨어요. 누구보다 먼저 마중 나와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강호 가슴이 아팠대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 수척해지셨더래요. 강호가 10개월 동안 갇혀있는 동안 어머니가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대요. 아들이 재판받는 거 보면서 우울증에 걸리셨대요. 제수복 입고 수갑 차고 재판받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 심정이 어땠겠어요. 강호가 원래 상상했던 게 뭐였냐면요. 어머니가 한국에 오시면 같이 손잡고 마트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머니한테 제수복 입은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강호가 마음속으로 다짐했대요. 앞으로 어머니한테 더 이상 걱정 끼쳐드리지 말아야겠다.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더 잘해드려야겠다. 이렇게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3년 전에 혼자 탈북했을 때 못 잡았던 손이에요. 그때는 어머니를 두고 혼자 넘어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어요. 근데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한국 땅에서요. 22일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경비병이랑 싸웠고 보위부한테 쫓겼고 어머니가 맞는 걸 지켜봐야 했고 5개월 동안 조사받고 10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결국 해낸 거예요. 어머니를 한국에 모셔온 거예요. 누군가는 강호가 무모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미친 짓이었어요. 한국 여권 들고 아이폰 들고 북한에 들어가다니 이건 영화에서도 안 나오는 설정이에요. 잡히면 바로 사형인데. 그걸 감수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요. 엄마가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나는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엄마는 아직 거기 계신데 그냥 모른 척할 수 있어요. 강호는 못했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효자가 또 있을까요? 목숨 걸고 압록강을 2번이나 건넜어요. 어머니를 위해서요. 감옥까지 갔어요. 그래도 후회 안 한대요. 어머니랑 같이 있으니까요. 이제 같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거면 된 거예요. 강호한테는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